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 교육을 담당할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표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같이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고 해야지 될 오늘 교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강 공중화장실 관리와 마음가짐, 2강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실제, 3강 공중화장실의 제도적인 부분, 4강 공중화장실 관리와 안전, 5강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가는 10가지 규칙, 6강 유지관리자의 건강 관리, 이렇게 6가지의 제목을 가진 교육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와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웃고 시작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웃고 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인사하면서 아침을 열고 또 오늘 감사한 하루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가능하면 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귀한 약. 한 번 크게 웃을 때마다 200만 원어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베타돌핀의 생성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또한 베타돌핀보다 더한 감동을 받았을 때나 깨달음을 알았을 때, 또 음악이나 풍경, 사랑 등의 그런 거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힘찬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알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엔돌핀이라는 것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엄청난 만병통치 약을 저도 그냥 그래서 매일 실없이 좀 웃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버릇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나를 뜻하고 하는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하러 나와서는 미소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걸 오늘 같이 또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도 다시 배웁니다. 관리인 교육의 목적 3가지가 있는데요.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바람직한 근무 자세의 확립, 3번째는 화장실의 환경 위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바람직한 근무 자세도 확립을 시키고 화장실의 환경위생 개선도 시키자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우리 관리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어떤 건가? 한번 화장실의 개념도와 3요소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이렇게 관리 주체가 있고, 또 설계자가 있고, 유지관리자가 있고, 이 모든, 그러니까 관리 주체, 설계자, 유지관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용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누구요? 이용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근데 내 화장실에 오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용자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편의도 추구하는, 그게 화장실이 개념도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화장실이
좋은 화장실에 3요소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했어요. 사용자는 소처럼 개처럼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성숙한 사용자의 시민 의식이 함께 할 때만이 좋은 화장실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관리인의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강의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에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오늘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관리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장실은 생리현상 해결 이상의 공간이다. 그 예수 선현들의 말에 따르면 삼상사라고 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소중한 공간 세 가지예요. 그 옛날에는 말 타고 가면서 마상, 그게 이제 차로 변했죠, 지금은. 차 위에, 차 안에서, 그 다음에는 베갯머리에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책상이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하다가 보면 해도 끝이 없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별나도 너무 별난 사람들만 와요. 그런데 내 화장실을 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한 관리인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머 내 직업을 안 가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저도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문화시민연대를 운영하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를 이렇게 바꿔야 하는 동안은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내 멋대로 내가 뭐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시민연대를 그만둬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한 내 화장실에 대한 관리인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맡은 화장실 누가 올까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교통약자 등 모두가 사용하는, 저는 노숙자에서부터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와서 사용하는 공간이 소중한 내가 맡은 화장실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내 화장실에 오는 사람, 불결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모두가 소중한 나의 고객이다라는 생각의 변환이 있지 않으면 사사건건 불만이 돼요. 아휴, 이놈 인간들은 왜 이렇게 화장실을 더럽게 해서 금방 청소하고 났는데 막 이렇게. 사사건건 불만인 내가 아닌 사사건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인 나로 변화되자라고 늘 저도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유소 화장실을 갔는데 운전기사가 막 그 생리현상에 하나니까 어쨌든 가까운 주유소로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막 이러니까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유소에 전화하면 야, 이 니은들아 그런 욕도 해요. 너희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데 주유소 문을 열어라 말아라 하느냐라는. 그래도 그때마다 사사건건 불만인 내가 아닌 사사건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나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속으로는 이런 개만도 못하, 막 이럴 텐데, 아,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다른 곳에 가서는, 이용자이잖아요. 그때 화장실이 잠겨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막 급해 죽겠는데 문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역으로 그분에게 여기까지 오는 욕을 참고, 그래서 사사건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나로 변화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그 세 번째 있나 봅니다. 네. 자존심이 아닌, 그래요. 자존심인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적에 자존심은 개나 주워버려라 이러는 말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뭐 불결하게 사용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인데,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이면 모두 사랑이다 라고 체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또한 가치를 부여하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기에? 해답도 있기에. 변명은 NO. 방법 찾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치를 높여줄까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러면서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내가 상임 대표인데 이래봐요. 아이고 저 노인네 뭐 웃기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를 만들어서 화장실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표혜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렇게 할 망정 해가지고 뭐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예요 하면 아유 웃기고 있네.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지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누가 내 가치를 높여줄까? 화장실 관리인이 아닌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 막 이게 아니라 요건 요렇게 하면 되더라. 요건 요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해서 관리인이 아닌 전문가인 나로 여러분이 변화를 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기가 2000몇 년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요게 접니다. 그 학생들하고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서 캠페인을 이렇게 길 많은 사람 지나다니는데 했는데 사실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해서 설치해 주세요.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서울 이렇게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뭘 해? 얘들이나 시켜라고 했다면 아마 이 운동이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운동에 이렇게 좋아졌을까? 발전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가겠습니다. 청소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그 화장실에 가서 안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휴 이놈 인간들 더럽게도 쓰지 어째 이렇게 개처럼 쓴다나 막
밖에서 중얼중얼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놈의 인간들아, 내가 더럽겠었냐? 나는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문을 막 박차고 싶고 막 화장지로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청소 중에 거친 말, 혼잣말, 동료와의 언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지금은 또한 사용자의 눈이 이렇게 곳곳에 카메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구청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막 험한 말을 하고 또 동료와 또 언쟁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구청 홈페이지로 올라가요. 그게 금방. 곳곳이 카메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근무 중에는 핸드폰 개인 용무 사용 자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자와 마주침이 없는 장소로 가서 휴대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 안에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막 휴대폰 하면 우선 급해서 화장실을 왔던 사람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구청이나 뭐 어디 동사무소나 뭐 서류 찾으러 갔는데 나는 급해서 막 서류를 빨리 끊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뭐 전화를 붙잡고 뭐 얘기하고 있으면 화나듯이 사용자가 봤을 때는 근무하는 관리인이 개인용 휴대폰을 들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미운 거예요. 똑같아요.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갈까요? 이번에는 제2강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와 실제입니다. 청소도구 유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뭐 이제 각 자기네 형편에 맞는 그런 청소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청소 시 꼭 필요한 안내판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안내판이 나오거든요. 화장실 관리의 4요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생변기, 막힘, 파손, 누수 부분.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 부족한지 확인. 청소도구 정리함에 보관했는지. 화장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아닌지 수시 확인. 뭐 바닥 줄눈 등 보이지 않는 곳 청소도 중요하다. 변기 주변 소변에 의한 오염 수시 확인 관리. 이게 제가 이제 좀 주장하는 건데, 그 변기 주변에 소변이 우리 관리인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너무 세어서 막 옆으로 튀어서 흐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지 않아서 또 이렇게 앞에까지 도달이 안 돼서 흐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또 우리 관리인들이 막 그냥 청소를 하다 보면 그 소변에 의한 그런 오염이 남자 화장실 전체 또 그걸 대걸레를 들고 여자 화장실로 가고 복도로 가면 그 악취가 곳곳에 배일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즉시 닦으신 다음에 가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음 청소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세면대 항상 건조한 상태인지, 배수구 유기물 정체 수시 확인, 악취 제거제, 친환경 세제 세제 사용 확인도 중요하고, 예. 세 번째, 적절한 세척, 도기 금속면의 적절한 세척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세면대나 대변기나 뭐 소변기나 이런 게 몇 번을 구웠느냐에 따라서 그게 코팅이 덜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좀 저렴한 그런 세면대나 이런 그 변기들은 한
3번 정도 코팅을 한 거는 센 수세미로 갖고 닦으면은 그 코팅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어느 변기 가보면 약간 꺼멓게 막 이렇게 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코팅이 약한 거를 막 센 수세미로 닦아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독이 금속면에는 어떤 거로 하느냐, 부드러운 솔로 닦아야 된다.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리고 일상적인 항균 세척, 위생교육 정기적, 위생용품 교체 주기, 관리사 유니폼 깨끗 청결 확인. 네, 요렇게 해서 화장실 관리의 4요소를 넘어가고, 이번에는 매일 하는 일상 청소 규칙 10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작업 준비를 하고 큰 쓰레기 줍는다. 세면기 및 주변 청소를 한다. 소변기 및 주변 벽 청소를 한다. 대변기 부스를 청소한다. 바닥을 청소한다. 손잡이, 선반 비품을 닦는다. 벽면, 파티션 등 닦는다. 소모품을 보충한다. 살균 소독을 한다. 마지막에 이게 다 끝났으면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매일 하는 일상 청소 10가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힘든 일이죠. 계속 하시는 건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수시로 뭐 휴지를 막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본답니다. 중요 부분은 한 번 더 닦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물이 괴여 있는 부분, 세면기 뒷면 요런데, 또 소변기 링 부위, 또 소변이 흘러 넘치는 밑부분, 볼트랩 부위에 여기에 때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예이지만, 그래서 요 볼트랩을 꺼내서 닦아야지만, 안 그러면 거기에 요석이 막 말도 못하게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이거는 한 번 중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닦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높은 곳 청소 시에 지켜야 할 수칙, 이렇게 사다리 2인 1조가 돼서 해야지만 잡아주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또한 내 외부 시 청소 시에 통행인을 배려해야 돼요.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 위를 닦는다고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막 자기들끼리 막 여기 소리 질러 가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부를 통행하든 외부를 통행하든 통행인은 저 사람들이 아이고 열심히 잘하고 있네 보다 왜 내가 길 가는데 방해를 해? 나한테 먼지 떨어지면 책임질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외부 청소 시에는 통행인을 배려해서 조심조심 거기 먼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받쳐놓고 그렇게 청소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3강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유지관리 작업자의 휴식 공간을 꼭 마련해 줘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서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부 지하철, 철도역 이런 데는 유지관리 작업자의 휴식 공간을 잘 마련해 뒀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게 안 돼 있다면 이런 휴식 공간을 꼭 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 도구 보관 공간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조금 이따 할 건데 내일 또 할 건데 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30분 있다 하더라도 보관 공간에 넣어 놨다가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청소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8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대변기 칸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용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이런 위생용품 수거함을 달았어요. 그리고 소변기에는 이런 요런 가림막을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모든 거의 공중 화장실에 이제 법률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는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탠드형 소변기보다는 벽 부착형 소변기가 악취 우려가 적고 청소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벽걸이 소변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인 분들이 다음에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그 벽 부착형 남자 소변기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저귀 교환대 관리. 이것도 자꾸 이제 최근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좀 생겨났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저귀 교환대에 가서 이렇게 애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좀 거기가 지저분하다 생각되니까 아이를 세워놓고 그냥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고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그러면 그거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돌아보면서 거기 그 휴지통에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아이를 잡았던 손에 힘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애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주의사항, 기저귀 사용법, 아이를 절대로 벨트에 묶어서 눕혀서 벨트에 묶은 다음에 묶는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벨트를 채운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라. 그런 거를 여기에 다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서 어쨌든 경고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우리도 이거 기저귀 교환대 사용법 위에다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사라고. 그리고 청소할 때마다 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십사고. 근데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방도 올려놔요. 짐도 갖다 올려놔요. 막 그래서 거기는 짐 같은 거 놓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거기 함께 써놓으라고 또 이제 저희가 또 그 담당자들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몰래 카메라가 또 그냥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자라고까지 왔냐 하면 설마 하니 이 속에다가 그 휴대폰을 넣어서 그랬더니 그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서 찍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래서 여성 대변기 측면 안심 스크린 설치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설치하라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청소시 안내판 설치. 청소시에는 며칠 전에 어디에서 대전시인가 어디에서 소비자분이 전화하셨어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아줌마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으로 그거를 표시도 안 해놨는데 내가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지금 청소 중인 거 모르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싸움이 돼가지고 그분이 어디 행안부로도 연락을 하고 어디로도 연락을 하고 우리한테도 연락하고 너무 이제 그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를 그냥 아줌마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여튼 그렇대요. 저희도 왜 어디 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 표시가 안 보일 때 저기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당당히 못 하잖아요. 죄송해요.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어디
관리 사무실에 있는데 자기가 갖다 놓지를 못했다고, 여지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여성이 남성 화장실을 청소할 때나 뭐 여성이 여성 화장실을 청소 중일 때는 언제나 이런 청소 중 거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 중입니다. 잠시 후 출입하세요.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이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막 청소 중인데 왜 들어와요? 그래도 얼마나 급하면 들어왔을까 해서 예, 빨리 사용하고 가세요. 요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팻말을, 표지판을 붙이라고 돼 있으니까 표지판을 앞에다 설치를 하고 청소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 이것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든 공중 화장실에는 그 비상벨을 설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112하고 연결하고 뭐 어디랑 연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경찰서 측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도 뭐 머리 아픕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랑 연결을 하면 또 그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내는 그 망 사용료도 있고, 그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돈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기관의 그 담당자인 그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대구에 있는 지하철에 이렇게 시민의 비상벨 해가지고 해서 112 상황실, 119 상황실, 뭐 112 뭐 소방청 뭐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거고요. 이런 건 화장실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예. 이번에는 공중 화장실 관리와 안전입니다. 공중 화장실 안전도 중요하지요. 뭐 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점검 및 발견 시 대처 방법. 왜 몰래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별별 곳에 다 설치를 해놓고 참 그 심리도 묘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맡은 화장실 안에서 이게 발견돼서 막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오고 하면 그 담당 기관에서 막 아유 이거 잘못했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내의 불법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다.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점검해보고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하부를 집중해서 점검해라.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나 쓰레기통도 점검해 주시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갖다가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하냐.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화장실 이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 후 증거 보존을 위해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 뭐 이렇게 이게 찰칵 찍다가 철컥하고 간다. 뭐 그런 거를 한 겁니다. 의심 흔적이 또한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의심 흔적에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라. 그리고는 점검표를 작성해서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표에 점검 사항을 기재하라는 거예요. 불법 촬영하는 자, 유포하는 자, 시청하는 자 모두 그 중대한 성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그게 나가느냐? 7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나오는 이것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안전사고 발생과 대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중요도도 새롭게 인식이 돼서 화장실 관리에서도 안전사고의 제로화가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사전 예방. 두 번째, 안전 기본 준수 사항의 이행. 세 번째, 사고 발생 시에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빠른 대처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청소용 세척제 바른 사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락스는 세척제가 아님 살균 소독 표백제이다. 표기된 표준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유해물질 세척제 저감으로 내 몸을 지키자. 왜? 뭐 별일이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기억하시죠?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굉장히 별거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너무 정말로 그 유해물질이 들은 그런 세척제를 사용하다 보면 내 몸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락스계와 표백제 혼합 사용 절대 금지. 화학 반응에 폐해가 일어나서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약품 사용 시 주의 및 대처 방법입니다. 사용 시에는 가급적 세제가 몸에 묻지 않도록, 몸에 묻었을 경우 물로 20초 정도 닦기,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20초 정도 씻어내기, 신속히 병원으로 안내, 관리인과 시설물의 안전 고려를 위해서 친환경 세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착 감염 등의 예방위생.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감염 경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결 및 교착 감염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주의. 예를 들면 요런 손잡이 요런 부분은 교착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변기 청소했던 장갑을 그냥 쓰지 말고 다른 장갑으로 교체해서 요런 데를 그런 교착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청소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리자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작업 전에는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장화, 모자 등을 착용한다. 청소 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한다. 전기 스위치 부분이 물이 닿지 않게, 왜? 감전에 주의해야 되니까. 세제 혼합 주의, 안전사고 그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또한 높은 곳 청소 시 사다리 등 안전도구 이용, 헤라, 카터칼 등 위험 도구는 케이스에 보관, 나프탈렌이라는 거 이거예요. 이게 뭐 일명 좀약이라고 하는 건데 발암 물질이면서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작업 중 짧게 휴식을 하고 작업 전후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5강 사용자 배려 공중화장실 10가지 규칙입니다. 베스트 화장실로 가는 10가지 규칙인데요. 요것도 지키시면 이 화장실은 베스트 화장실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소모용품 떨어지는 즉시 교환,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 환기가 안 되면 악취가 나거든요. 세면대와 거울 등 점검, 바닥 상태 청결하게 유지, 대소변기 깨끗한지 확인, 위생용품 수거함도 점검, 버려진 오물, 휴지 등 즉시 제거, 고장 파손된 곳 즉시 수리 요청, 청소용품 청소도구함의 정리, 관리대장 부착 및 수시 점검. 이게 베스트 화장실로 가는 10가지 규칙입니다. 여러분, 아유, 그거 힘든데요 라고 생각하면 다 힘들지만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베스트 화장실로 가는 전문가의 관리자입니다. 당신은. 제6강 유지관리자의 건강관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청소 작업 전에 이렇게 몸을 풀기 하는 운동을 합니다. 작업 전 스트레칭을 통한 몸풀기. 청소 작업 후에는 또한 작업 후에 많은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작업 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아유, 뭐 빨리 아침에 가서도 뭐 빨리빨리 청소해야지라고 하시지 말고 청소 작업 전에 몸을 풀고 끝나고 나서도 빨리 집에 가야지 하지 말고 작업 후에는 스트레칭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하면 체형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5분씩만 할애해서
하실 거지요? 이제 강의가, 다른 강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건데요.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있다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더라고요. 엄청 쉽죠? 이렇게 들으시니까.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걸 하면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랍니다. 천국을 만드는 비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저도 매일 천국을 만드는, 조금 화가 나서 뭐 어쩌고 하려다가 천국을 만드는 비법 사랑하기라니까 미워 하다가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엔돌핀도 나고 다이돌핀도 나고 세로토닌 생성에 놀라운 효과가 우리 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만드는 비법도,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있으니까 지옥을 만드는 비법도 있겠지요.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지옥이랍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참 말을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늘 그냥 저놈 인간 보기만 해도 매일 마음에 지옥이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어렵지만 해보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를 찾는다?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매일 안 돼요, 안 돼 라고 하면서 변명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어느 줄에 설 거예요? 저는 힘들더라도 이 줄에 서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관리인의 이야기, 보석처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고 그 한 300명 정도 모인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요, 뭐 온몸을 바쳐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보석처럼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요? 하고 나오시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6개월 전인가 따님이 예쁜 보석 반지를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그걸 끼고 매일 자랑을 하고 매일 다녔는데 한 2달 정도 끼다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게 꼭 화장실에서 빼놓고 일을 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화장실에 오는 모든 사람을 네가 가져갔지 마음으로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아유 아주머니 수고하시네요 하면 인사도 안 하던 네가 인사하는 거 보니까 네가 가져갔구나. 또 어떤 그 주무관이 와서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주무관이 가져갔나? 뭐 그냥 매일매일 한 5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되던 날인가 그 담당 주무관이 아주머니 청소 그렇게 하시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분해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내준 곳 어디? 화장실. 우리 쌀을 팔아먹고 살게 한 곳이 어디? 화장실. 집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세금을 내준 곳이 어디? 화장실이라고 꼽아보니까 한 10가지가 꼽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석 반지 하나로 이 모든 걸 잃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새벽 4시에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5시에 한 2시간 일찍 나가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보이는 이런 세면대가 이런 변기가 뭐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를 기다려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같이 그분하고 안고 울었어요. 저도 한 번도 그 화장실의 변기나 세면기를 보석이다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 관리인들이 변기나 세면기를 보석으로 생각하고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는 어느 화장실에 가도 어떤 분이 우리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이 보석처럼 닦으셨구나. 이것도 보석처럼 닦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어떨 때는 제 스스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 화장실을 보석이다 생각하고 닦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시를 여러 가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를 해놓는데, 옛날에 받은 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작가도 없는 그런 시인데, 참 좋더라고요. 친구가 날 좋아한다는 그 말.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힐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나요. 친구가 날 좋아한다는 그 말,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그 말, 생각 봉지에 꽁꽁 묶어 생각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혼자 있을 때, 속이 상할 때, 생각 냉장고 열어 넣어둔 봉지 열어보면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뭐 할 때 누가 날 좋아한다고 했지, 누가 날 사랑한다고 했지, 그 말들 생각 봉지 속에 꽁꽁 묶어서 생각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그랬다가 속상할 때,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그 생각 냉장고 열어서 넣어둔 봉지 열어보면 그 좋아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살아서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다 함께 이제 우리 그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가 제가 이제 이 화장실 관리 업무를 시작한 지가 1999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제 꽃다운 나이 50에 시작했어요. 그럼 제 나이가 보이시죠?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때 처음에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명함을 주면 원하다 할 짓 없어서 똥간 시민연대를 만드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져가서 저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래도 아름답습니다. 만든 사람이고요.
대한민국 화장실을 이렇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일 했다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을 칭찬이 아니고 우리 관리인 여러분이 들을 칭찬인데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도 12월 13일 1주년이 되는 날 우리가 이렇게 관리인 교육을 하고 하면서 관리인의 다짐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짐을 만들었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가꾸기 위하여 이렇게 다짐합니다. 1. 나의 일터는 나의 얼굴이자 나의 인격입니다. 2. 친절과 깨끗함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화장실 이용자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4. 이용자를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선물하면 우리도 이용자도 행복합니다. 5. 이용자를 만났을 때 짜증을 선물하면 우리도 이용자도 불행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감사와 자긍심을 갖는다면 훨씬 일이 더 즐겁습니다. 7. 미운 이용자가 있기에 내가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8. 긍정적인 나의 생각은 내 일터를 좋은 일터로 만들어가며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맡은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나는 내 일로 인해 최고의 행정 서비스 요원의 한 사람임에 긍지와 보람을 갖습니다. 다 함께 나는 문화 수준의 척도인 소중한 우리 화장실을 생활 속의 문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짐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하여 화이팅!